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이슈 초대석으로 이어집니다. 국가의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눈 삼권 분립. 지자체에서도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시청이나 도청, 교육청 등으로 분리돼 있는데요. 올해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으로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의 권한이 커지게 됩니다. 변화에 맞춰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각각 어떤 역할들이 필요할지 김기세 전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사무처장 김기세입니다. 전을 강조를 해주시네요. 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저희 앞서서 슬라곳이라고 청취자 퀴즈 낸 거 혹시 들으셨나요? 네, 얘기 들었어요. 예, 문제를 잠깐 요약해서 다시 드리자면 아무르 지역 등에서 분포하고 있는 고양이과의 포유류로 아무르 호랑이라고도 부르는 이 호랑이는 무엇일까요? 1번 시베리아 호랑이, 2번 사루비아 호랑이, 3번 이베리코 호랑이, 4번 아사라비아 콜롬비아 깐타비아 호랑이였거든요. 네, 제가 힌트 드릴까요? 예. 준비하셨나요? 네, 준비했습니다. 그 러시아 지명인데요. 예. 그 아주 추운 지방이죠, 이 지역이. 네. 그 제가 또 한 가지 더 쉬운 힌트를 드리자면 네. 제가 올 때 1번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아주 그냥 숫자로 그냥 딱 주시는군요. 네. 1번 버스 타고 오신 김기세 전 사무처장님께서 힌트를 주셨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러면 지금 이렇게 뭐라고 좀 불러드려야 될까요? 전 사무처장님 이렇게 불러야 될까요? 뭐 그래도 되고 뭐 김기세 씨 해도 되고요. 그래도 뭐 전 사무처장님이라고 좀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호랑이 해를 맞이했는데 호랑이 기운으로 좀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다면요? 뭐 소망이야 많은데요. 네. 정말 그 중에 제가 과천에서 만 40년 올해 살은 지가 만 40년입니다. 아유 예. 그 과천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과천에서 또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러면서 제가 참 그 과천에 받은 은혜가 많아요. 혜택이. 그래서 과천을 위해서 뭔가 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네. 비밀입니다. 그거를 들어야 되는데. 그 나중에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뭔가 이제 특별히 좀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네, 말씀을 그렇습니다. 지금 하지 못하는. 네. 알겠습니다. 더 묻지는 않겠고 좋은 소식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새해 첫 이제 방송이거든요. 오늘이. 그리고 출연으로는 첫 출연이십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를 먼저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35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지금은 야인이 된 전의회 사무처장 그 김기세입니다. 아니 야인이라고 하시니까 네. 아니 지금 너무 야인 이미지랑은 안 맞으시는데. 그렇죠. 네. 그 이제 우리 공무원 사회 말로는 그냥 일반미라고 하는데요. 일반미요? 네. 쌀인가요?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일을 할 땐 정부미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는 야인이 됐다고 일반인이 됐다고 해서 일반미라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 근데 그래도 이렇게 확 놓아주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 사실은 이제 35년이라는 참 긴 세월이죠. 제가 올해 60이니까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이 절반 이상을 지금 공직에 머물렀지 않습니까? 공직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규제라든가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만을 다루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을 많이 해야 되고요. 항상 민원인들을 상대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정말 하루하루가 좀 굉장히 긴장의 나날이죠. 그런데 그걸 이제 다 노니까 너무 홀가분합니다. 홀가분하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환갑을 앞두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요. 네, 그래서 그 일간에는 이제 공무원들 일본 마냥 그 정년을 좀 연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65세까지 연장을 해야지 않겠느냐 하는데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도 취업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쉽게 결정한 정책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또 후배를 위해서 약간 물러나 주신 그런 의미도 좀 있겠는데 근데 지금 이 이력을 보면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양쪽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네, 이런 경우가 좀 더 있나요? 원래? 통상적으로 그렇게 다 하시나요? 네, 하는데 다만 이제 제가 그 경기도에 있을 때 자치행정국장을 하다가 이제 경기도의회로 왔는데요. 그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경우죠. 어떻게 이렇게 양쪽에서 좀 근무를 하셔 보면은 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그렇죠. 지금 뭐 그 양 기관이라는 게 경기도청은 그야말로 이제 국가 또는 지방의 정책을 기획하고 그다음에 집행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경기도의회는 이제 경기도가 도민을 위해서 일을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예산을 잘 쓰고 있는지 예. 이런 것들을 견제하기 위한 예산 편성권과 행정사무 감사권 등을 통해서 경기도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흔히들 이제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를 양 수레바퀴와 비교를 해요. 그래서 양쪽이 균형을 이뤄야 이제 바퀴가 잘 굴러가잖아요. 그러겠죠. 그래서 그래야 또 이제 국민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양 기관의 소통은 이 지방 정부의 발전을 위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정말 이제 소통을 한다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또 겉으로는 공익을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그 포장 속에는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정말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러겠죠. 예, 따라서 그 이제 겉과 속이 다른 경우죠. 네. 요즘 국민들 수준이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정확히 구분을 해내세요. 이런 얘기는 현직에 계시면 못할 것 같은데. 아니요, 사실 현직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항상 그런 말을 합니다. 날카로운 말씀을 좀 해주셨나요? 있었어도 제가 그런 얘기를 꼭 했고요. 그래서 진솔한 마음으로 정말 그 서로 존경하고 그 소통하면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손을 맞잡는다면 그러면 공직자는 승진이 보장이 되고 의원님들은 원하는 재선, 3선 내지는 더 큰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제가 그거 하나만큼 확신합니다. 웃으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굉장히 뼈가 있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어떻게 양쪽에서 좀 활동을 해보시니까 좀 더 애정이 가는 쪽이 있었나요? 제가 그 의회는 처음인데요. 애정이 간다는 것보다는 하여튼 양 기관에 있으면서 양 기관의 특징들을 잘 살려서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던 게 좋았고 예. 비록 짧은 1년 기간이지만 공직을 하면서 경기도 의회 의원님들과의 생활을 통해서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배운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뜻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좀 다시 돌아가거나 혹은 뭐 더 하게 된다면 이런 일은 더 해보고 싶다. 이런 거 있을까요? 예, 제가 사실 이제 과천 부시장 가기 전에 지역정책과장이라는 직을 경기도청에서 맡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정책과장의 자리는 그 도시계획을 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린벨트를 관리한다든가 수도권 정비 계획 같은 것들을 다루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 수도권에서 개발 업무를 본다면 이 사무를 알지 않고서는 결코 이게 쉽게 갈 수가 없는 그 사무거든요. 근데 1년여밖에 하지 못해가지고 확실하게 잘 알질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모든 공직자들이 이거는 꼭 지켜야 될 사항인데 민선 시장 군수님들도 마찬가지고 개발은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고 도시계획을 알고 5년 10년을 내다보는 게 아니고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데 제가 거기서 2, 3년 정도만 더 근무를 했으면 아마 그런 그 계획을 좀 할 수 있는 위치에 쓰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데에서 진짜 아쉬움이 좀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저야 뭐 전문가도 아니고 일반 시민 입장에서 보자면 뭔가 이렇게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거는 어떻게든 하면 되는데 사실 그거를 없애고 뭐 이렇게 도시를 다시 예쁘게 가꾸고 이런 게 더 어렵잖아요. 예, 상당하죠. 어제도 잠깐 용인에 부모님 계셔가지고 들렸습니다마는 용인 경찰청이 얼마나 그게 흉물해요. 수천억씩 빚지고 이래가지고 갚는데 몇십 년 걸리고 빚 갚는데 그 의사결정 하나 잘못함으로 인해서 도시가 완전히 잘못되는 형상이 된 거죠. 그렇군요. 자, 각 기관의 활동을 좀 돌아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곧 있으면 이제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돼요. 다음 주인데 지난 한 해는 이 준비 때문에 정말 바쁘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떠셨어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저보고
이 30여 년 동안 계속 일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신설되는 부서에 특히 많이 갔었고요. 어떻게 그러면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그렇습니다. 워커홀릭가이십니까? 예. 근데 정말 의회 사무처장 자리는 그 좀 이렇게 그 일반 그러니까 도청의 국장 자리보다 훨씬 좀 편한 자리라서 마지막 1년을 좀 편하게 지내고 그 이제 퇴직을 하려고 갔는데 이 지금 지방자치법이 정말 중요한. 예. 전부 개정이 되면서 그 도의회가 큰 변화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의원님들한테 정책 지원관을 둘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고 네. 주민이 직접 조례를 만들 수 있게끔 네. 주민 발안 제도가 생겼고 인사권 독립 제도 등 여러 가지 그 몇 가지 큰 변화가 있었죠. 그런 거 준비하느라고 정말 바쁘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제 다음 주면 요 땅하고 시작인데 다 준비는 끝났나요? 네, 하여튼 뭐 1월 13일이 이제 시작일인데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잘 맞췄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방자치법 개정을 하면서 중앙정부에서 한두 가지 놓친 게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있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중에 주요 내용 하나가 이제 인사권이라고 앞서서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게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주요 변화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예. 그 참 인사권 독립이 중요하긴 해요. 예. 그 많은 이제 도의회에서 기존까지는 경기도지사가 그 경기도 의회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승진이라든가 전보 이런 것들을 다 개별적으로 해왔는데 예. 이제 인사권 독립이 되면서 이 의회 의장이 경기도 의회 의장, 각 시도 의회 의장, 시도 기초정부의 의장들이 그 인사권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네. 근데 그게 이제 결코 참 좋은 면도 있지만 안 좋은 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지금 이 인사권을 사실 계륵이라고 하는데 예. 인사권을 독립을 한다는 거는 제도적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걸 운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정말 그 일정 규모 이상의 조직이 되지 않으면은 그 안에서 뭐 승진 인사라든가 전보 인사라든가 이런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원이 한 300명 정도 돼요. 서울시도 그렇고 서울과 경기도 정도 되면은 자체적으로 인사를 할 수 있는 게 가능할지 모르는데 네네. 근데 기초정부의 적게는 뭐 10명 안팎에 광역정부의 경기도하고 서울시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가 100여 명밖에 안 되는데 그 100여 명밖에 안 되는 조직 내부에서 인사권을 독립을 해서 인사를 한다는 게 그게 정말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이게 사실 제가 인사에 대한 뭐 저기가 없다 보니까 가져오면 더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게 좀 어려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전에는 이제 도지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지사가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보의 개념으로 경기도와 경기도 의회를 드나들었었는데 예. 인사권이 완전히 독립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전출 전입의 개념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본인의 동의 없이는 제가 아무리 의회에서 근무하고 싶다, 예, 경기도청에서 근무하고 싶다 하더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는 안 가요. 근데 경기도청에는 5천 명이 있으니까 5천 명이 있고 실국장도 수십 명이 되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근무하다 보면 승진 기회가 많은데 예. 경기도 의회는 실국장이 없어요. 의회 사무처장 밑에 4급 저기 과장들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경기도는 그나마 괜찮은데 10대명밖에 안 되는 시군이라든가 100여 명밖에 안 되는 시도는 어떻겠습니까? 어떤 말씀인지 좀 감이 옵니다. 네네. 말씀을 역시 잘 아시니까 잘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고 그러면은 1월 13일부터는 의회 활동을 돕는 조직도 이렇게 좀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기도는 그나마 이제 그 인원 규모가 조직 규모가 되기 때문에 그 향후 완전한 인사권 독립을 위해서 그 인사 운영 규정도 만들고 예. 관련된 조례나 규칙을 38가지를 바꿨고 그래서 특히 이제 인사권 독립에 따른 조직을 새롭게 운영하기 위해서 조직 진단을 실시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춰놓는데 특히 이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조직 진단을 통해 가지고
그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한 다음에 의회직을 전국에서 최초로 신설을 했어요. 의회직. 예, 그래서 이제 올해 당장 30-40명 정도를 공개 채용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또한 그 의회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의회 운영위원회에다가 위상을 좀 높여주고자 인력 푸울제를 운영위원회에다가 넣어줬어요. 그래서 운영위원장이 그 일정 부분 그 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그 인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아주 유연하게 좀 해놨죠. 예. 어쨌든 뭐 만반의 준비를 해주셨으니까 다음 주에 잘 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경기도청에서 근무하실 때 공정 조달 시스템 구축 체계 마련에 앞장섰다. 예, 이게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죠? 이게 이제 공정 조달 시스템에 참 그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예. 그 우리나라는 그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입할 때는 네. 오로지 국가가 운영하는 그 조달청에서만 구입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 그래서 조달청에 등록된 물품은 그 뭐 인터넷이나 이런데 타 민간이 운영하는 데에서는 뭐 거기가 몇 배 싸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못 삽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는 또 이제 전국 지역의 그 지역 지방 조달청을 운영하고 있는데 네. 경기도만 없어요. 그래요. 제가 그 지금 그 경기도 조달청 만들면서 그때 기억으로는 전국 조달액이 경기도만 전국 조달액의 10여 %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경기 조달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8개 31개 시군에 18개 시군은 서울 조달청으로 가고 예. 13개 시군은 이 인천 조달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폐해를 없애고자 이제 수차례 경기 조달청 설립을 요구를 했어요. 어떻게 설립이 됐나요? 안 됐죠.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그 강력히 저희가 요구를 해서 이제 다행히 네. 그 조달청하고 싸워서 그 이제 기본 구상 용역은 마쳤고 네. 이제 올해 이제 예산 확보가 들어가도록 이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가 들어갈 겁니다. 네. 좋네요. 아니 하신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시간이 지금 이미 40초가 넘어가 버렸어요. 어떻게 하죠? 앞으로 계획 짧게 정말 짧게 한마디 듣겠습니다. 네. 하여튼 제가 공직 생활 35년 하면서 여러 가지 보고 듣고 배운 거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거를 그냥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게 감사하고 고맙고 행복한 삶을 살아왔으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제가 쓸 수 있는 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우리 청취자분들 좀 문자 좀 소개해 드릴게요. 4567님께서 늦게 들어와서 문제는 못 들었는데 우리 전 사무처장님께서 1번 버스 타고 왔다고 좋은 힌트 주셔서 정답을 보냅니다 라고 하시면서 복 나눠주셨으니까 사무처장님도 올 한해 좋은 일 가득하세요 라고 덕담 남겨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죠. 8895님 약간 이야기가 의외예요. 경기도 의회에 대한 얘기인데 정말 유익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뭐 어디서든 우리 또 도민분들 국민분들 찾아서 좋은 역할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기세 전 경기도의회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